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제 사고로 고민을 이제 해결한다고 했긴 했는데 해결이 아니라 좀 저는 약간 들어주는 식이라서 거의 약간 여러분 고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가지고 일단 사연을 접수를 많이 했잖아요.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시경유님께서 집에서 데이식스 노래 틀고 방에서 혼자 막 춤추는 걸 스트레스 풀려서 좋아하는데 당당하게 파워 와킹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열려 있던 방문으로 누나가 우참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미치지 않고 정상이라는 걸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방에서 혼자 막 와와 파워 와킹이 뭐지? 이건 거 이런 건가? 하고 있을 때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죠? 예. 시간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인가? 저 그때는 이제 팬티만 입고 혼자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저기 그 창문 건너편에 어떤 분이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저는 뭐 계속 볼 사람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했긴 했는데 좀 창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예. 소리 드러머 지망생 중학생입니다. 도훈님은 드럼 치실 때 막히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고민은 드럼 칠 때 오른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뼛속부터 왼손잡이 그렇구나. 더블 스트로크도 왼손만 들고 오른손과 함께 치려면 막혀요. 제 오른손에 흑염룡이 진짜로 있는 건지 맨날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거예요. 저도 드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오른손잡이잖아요. 저는 항상 레슨 받을 때 왼손도 오른손 치고 바로 왼손으로 번갈아 가든가 약간 계속 오른손의 느낌을 알고 복싱도 약간 좀 그래요. 오른손은 좀 잘 되는데 왼팔이 이제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팔을 한 4번 연속으로 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왼팔로 이제 한 두 번 치고 또 안 된다 그럼 오른팔로 계속 하면서 느낌 잡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안 돼요. 예, 그죠. 근데 왼손잡이시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양손잡이가 될 수도 있으시겠네. 와, 대단하다. 저는 드럼 칠 때 막히는 부분 엄청 많죠. 저는 솔직히 데뷔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막 스케줄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습을 띵가먹지 말자. 하지만 띵가먹고 있어요. 네. 진짜 안 되더라고. 평소에 저는 약간 그것도 많이 했어요. 업다운 이런 연습도 많이 했고 툭탁 툭탁 이렇게 이런 연습도 많이 했고 풀 약간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계속 들이려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내게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도 아직도 한참 배워야 돼 한참. 예. 같이 계속 배워 나갑시다. 예. 백수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앞으로 술자리도 많이 생길 텐데 저는 맥주 한 잔도 어려워요. 요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도훈이의 술자리 팁이 있을까요? 술자리? 술을 마시지 마요. 술을 마시지 마요. 너무 내가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술을 막 이렇게 막 들면 술을 마시는 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요새 회사 분위기가 약간 그런 술자리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술 먹으려고 막 애쓰다 보면 계속 따라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그냥 저 술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물로 대신 짜나 하겠습니다를 정확하게 비춰주면 그 사람도 오케이 이러면서 근데 어차피 취하면 다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 눈치 좀 보일까봐 그런 거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취하면 똑같아요. 취하면 다 정신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로 짜놨는지 술로 짜놨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물로 밀고 가세요. 초반에 까는 게 진짜 중요해요. 초반에 내가 어떤 스탠스로 가느냐. 약간 미래를 내다봐야 돼. 어떤 스탠스로 깔고 가야 내가 쭉 끌고 갈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약간 연예인 생활 할 때도 내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꾸밈이 생기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내 걸 다 보여준 거의 다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너무 보여줬나? 감자조아님께서 저의 고민은 바로 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발표 중에 말을 버벅거리거나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 오히려 위로해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는데 정작 제가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자책하면 스트레스 받고 심할 때는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런 성격 탓인지 낯설고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잘 못해내면 어쩌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같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불안해져서 결국 회피하고 시작도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제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너그러질 수 있을까요? 도원적 사고가 궁금해요.
아 근데 이건 본인 너무 착한 것 같은데. 예, 되게 배려심도 엄청 많으시고 엄청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인갑다. 본인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 멤버가 좀 그래요. 예. 저는 형들한테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근데 내가 좀 이번에 이런 거 좀 미안하긴 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형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뭐 그러게 너 그거 실수해서 우리가 망해버렸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피해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전혀 안 그랬는데? 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야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근데 꼭 잘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많이 챙겨줄 거예요.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데 오히려 이걸 주변에서 쎄하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다 걸러요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세상 혼자 살아라 씨. 헛둘 서이. 이름이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4학년이 되는 마이데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네요. 네, 제 고민은 교수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한 지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교수님이 너무 어렵고 무섭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수님 정도면 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같은 연구실 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교수님을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실험 결과도 교수님의 답장이 두려워 하루 이틀 뒤에 보내고 랩 미팅? 발표 차례가 오면 2주 전부터 너무 긴장되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움님도 윗사람 사수를 대할 때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약간 윗사람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도 군대 다닐 때 간부님들이랑 최대한 안 친해졌어요. 지금은 간부 친구들인데 왜냐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편하게 생각해서 일을 많이 시키거든. 보니까 교수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되게 교수님이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는 1대1로 약간 미팅을 가지는 것 같아요.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해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술을 마시잖아요. 둘이 어색하거든요. 어떤 얘기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술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색하니까 술도 빨리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진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인생 얘기를 하신다든지 교수님은 친해지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인생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피곤해지네. 좀 거리를 둘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뭐 거리 둬도 되고 뭐. 어쨌든 저는 약간 정면 돌파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지님께서 저는 지금 부모님 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는 캥거루족 일명 캥인데요. 사실 가족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영원히 같이 살고는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독립해보고 싶기도 해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뭔가 더 독립하기 어려질 것 같아서 독립한다면 몇 년 이내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훈이는 자취를 해봤으니까 독립 추천, 비추천하는지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독립은 저는 무조건 추천해요. 그런가? 아니요? 지금 근데 상황이 너무 좋잖아. 가족들이랑 있는 상황이. 굳이 독립 안 해도 근데 독립해보고 싶은 게 위시리스트라면 한 번쯤은 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월세로. 예. 추세가 약간 전세금을 이제 해놓으면 돈이 묶이는 추세라 가지고 저는 오히려 월세. 요새는 전세 사기도 너무 많고 이게 비일비재하더라고. 전세 사기가 주변에. 전세 할 거면 잘 알아보고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근데 그래도 사기 당하려면 당하거든. 등기부등본 그 어플로 할 수 있는 거 알죠? 어플로 저거 몇 동 몇 호 막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어요.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할 거면. 어쨌든 간에 저는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 할 거 다 해봐야지. 꿈콩님, 올해 대학 진학하는 20살 관악기 전공생 마대입니다. 연습하면서 슬럼프 번아웃이 가끔 찾아왔지만 입시 이후 너무 지쳐서인지 그전보다 연습 악기에 대한 의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전처럼 도끼나 열정 가득하게 연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훈님께서는 항상 드럼에 진심이시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인드와 즐겁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거나 마음을 다지면 저도 도훈님처럼 제 전공 악기를 오래오래 좋아하며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무조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습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연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연습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복싱 할 때 줄넘기를 막 진짜 막 1시간 이렇게 시켰다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줄넘기 3분 하고 계속 주먹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재밌는 연습을 계속 찾아서 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병행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막 보컬 배울 때도
처음부터 막 복식호 하면서 막 숨 몇 초 참고 이거 재미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제 약간 현장 도입 이게 좋더라고요. 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많고 자기한테 그 필요한 길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연습 지루하니까 곡을 이제 잠깐 카피를 해서 그 곡을 1분만 하는 거예요. 1분만 1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해서 그 느낌 내고 예. 저 가스펠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 제가 쳤던 호산나라는 곡이 뭐 그렇게 엄청 막 가스펠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재밌었고 나도 칠 수는 있긴 하구나 약간 이 정도 하면서 막 SNS에 올리면서 약간 좀 그런 만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쪽맘님 안녕하세요. 23살 강아지맘입니다. 토리도 17살로 들었어요. 저는 강아지 16살인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키도 이제 잘 안 들고 잠도 많아지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꾸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네, 후회 없이 해야죠. 후회 없이. 저도 사실 근데 집을 안 간 지가 조금 오래되는 게 집에 가면 토리가 일단 저를 못 알아봐요. 저를 못 알아보고 털도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저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본가를 안 간지 좀 오래됐어요. 예. 근데 저처럼 하지 마시고 후회 없이 잘 해주시고 잘 보내주면 애도 나중에 야 그래도 나 잘 살고 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리는 미안함밖에 없는 저는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점꼬니아님께서 요즘 제가 혹시 젊은 꼰대인가 싶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팀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업무 설명을 해도 메모를 거의 안 해서 자잘한 실수가 반복되고요. PC에 다 적어놨다곤 하는데 결국 빠뜨리는 일이 많아서 제가 그 업무까지 챙기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상황이죠. 또 업무를 부탁하면 항상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투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이게 제가 예민한 건지 괜히 말하면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더 고민되고요. 출근 시간도 애매합니다. 보통 8시 55분쯤에 출근하는데 9시에 바로 업무가 안 되는 상태라 그 시간에 오는 문의를 제가 대신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요. 이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건 너가 꼰대라서 그렇게 느낀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이게 신입이라 아직 서툰 걸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고민인지 제가 예민한 건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서요. 본인이 예민한 게 아니고 근데 신입일 때는 그래도 한 1년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1년 지켜보고 한 몇 개월 지나면 사람 보이잖아요. 사람 보이고 분명히 일에 대한 적응도 됐을 텐데도 근데 계속 이런 실수를 계속 하면 이 사람 뭐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아마 그럴 거라 가지고 근데 그 나가 떨어지신 분이 많이 되면 어떡하죠? 그럼 또 반대편을 해서 또 사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늘지 않아서 결국 회사에 잘려 이게 참 어렵단 말이지. 근데 그건 잘못됐다. 업무 자기가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딱 느낀 건데 자기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챙겨줘야지 하고 하는 순간 본인 일이 돼버려요. 그때마다 그냥 차라리 혼내고 이건 너가 안 하니까 나한테 계속 넘어오는 거다 이걸 계속 짚어주는데 이 실수도 10번 이상 되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지. 내 바운더를 계속 침해하는 건데 마이데이더라도 넘어갈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vs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누굴 만나야 제가 더 행복한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계속 만나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고 계속 이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아졌다. 약간 그런 그림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때가 있을 거고 언젠가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또 있어서 그것도 행복할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 게 맞지 뭐. 똥씹 얼굴님께서 안녕하세요. 갓 스물 된 마이데이입니다. 저는 기본 체력이 안 좋은 어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바를 옮길 때마다 서비스직이라 잘 웃고 상대해야 되는데 힘들어지면 저도 모르게 얼굴에서 티가 엄청 나나 봐요.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듣는 말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솔직히 어떻게 사람 맨날 웃고 다녀요. 맨날 기분 좋은 일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화보 찍을 때 이럴 때 조금 터득했어요. 이게 웃는 게 약간 막 이렇게 막 뭐 어색하더라고. 근데 약간 이렇게 웃으면 돼요. 광대를 이렇게 당겨요. 광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본인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나오는 건 괜찮게 나와요.
아 이거 은근 괜찮아요. 이게 솔직히 활짝 웃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웃긴 일이 아니면. 그래서 약간 표정을 연구해봤는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스걸님께서 안녕하세요 도훈님.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내향적인 대문자 아이입니다. 제 고민은 바로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와 이럴 수가.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마음 편하자라는 생각에 어느덧 예스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스걸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배려가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지쳐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노를 해야 돼요. 예. 저처럼 거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적 사고로 시원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옛날에는 막 예스 하다가 요새는 노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연차 좀 쌓여가지고 노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할 때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 노 해요. 왜냐면 예스 하다가 내가 감당 안 되는 거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나중에 이 터져버린다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릇이 넘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이게 본인을 위해서 저는 노를 계속 하는 그때가 노아 싫은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 저 죄송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미친 쥐가 이러고. 아 그래도 계속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복해요. 네. 그러면 아이 뭐 죄송할 건 아니지 이렇게 하겠지 뭐. 하네스님께서 저는 대학도 재수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늦었고 졸업도 미루다가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늦게 했어요. 아유 상관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늦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회적 시간에 맞춰 해낸 게 없네요. 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저는 인생의 속도가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실제로 너무 차이 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가끔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다가 슬플 때도 있어요. 인생이 늦어도 될까요? 그때 옛날 또 가수 선배님이 그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이거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그 속도가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계속 해내고 있잖아요. 뭐 하나씩 사회적 시간에 맞춰 해낸 게 없지 뭐 그냥 지금 계속 자기 할 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지 뭐. 이런 남이랑 비교 절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못난 짓이 남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본인만 생각하면서 사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홍님께서 이제 곧 퇴사를 하고 백수가 됩니다. 야, 1년간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뭘 하면서 보내면 후회 없는 1년이 될까요? 오빠에게 1년의 휴식 기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게 쉬는 것도 진짜 잘 쉬어야 돼요. 저도 약간 쉴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뭘 하고 쉬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막상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알겠는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한번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본다든가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번 알바도 해보고 싶고 배우기도 배워보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면 그거를 하면서 1년을 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괜히 막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또 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하든가 해보시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든가 뭐 친구들 보고 그것도 한 쉬는 거니까 진짜 잘 쉬어야 돼요. 쉬는 것이 잘 쉬어야 달릴 때도 잘 달리죠. 예비식집사님께서 식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예전에 키운 식물 애기들 보면 다 메말라 버려서 키우기 무서워요. 초보 식집사가 키울 수 있는 식물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식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몬스테라. 몬스테라 너무 추천드리고요. 싱고니움도 나쁘진 않은데 커가는 뭔가 환경을 보려면 몬스테라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몬스테라가 약간 뿌리도 옥수로 많이 자라고 저는 딱 몬스테라 추천드립니다. 낚시의 달인 윤돈 선생님께서 거의 30년 된 저희 부모님의 취미인 낚시인데요. 오래전 초등학생 때 종종 부모님을 낚시하러 가서 만든 행복한 추억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요. 제가 오랜 시간 데이식스를 좋아하면서 요즘은 저희 부모님도 낚시 달인 윤돈 선생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도 같이 찾아보시곤 한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직장인이 된 지금 낚시가 취미이신 부모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선물 부모님이랑 가서 또 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낚시 스팟이 궁금해요. 핸섬을 쪽 윤도훈 선생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펜션에서 낚시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해남 쪽이었나? 해남 땅끝마을 쪽이었나? 아마 그게 있었을 텐데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요즘 그 좌대 낚시터가 있는데 좌대가 약간 펜션같이 되는 데가 있어요. 해상 펜션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꽤 괜찮아요. 해상 펜션 가끔씩 뭐 참돔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재밌겠네요. 해상 펜션 가가지고 바로 회 떠먹고 해상 펜션 갈 거면 웬만하면 남해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해는 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퉁이님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돈을 적게 벌고 잘하는 것을 선택하면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벌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함. 제 고민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야 이거 진짜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마냥 꿈만 쫓아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거의 로또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황이 너무 좋게 흘러갖고 저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쉽게 얘기는 못 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안 됐더라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조금씩 병행을 해나갔을 것 같아요. 조금씩. 저는 학원 선생님이 꿈이었잖아요. 뭐 그걸 계속 해나가다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이가 안 되겠구나 싶으면 막 이제 뭐 부업을 좀 찾아보든가 그럼 조금씩 일을 늘려갔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좋아하는 거를 일단 먼저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야죠. 1순위로 두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을 너무 쉽게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을 들어봤는데 해결하는 느낌보다는 좀 저는 공감해 주는 걸 더 좋아해서 나름 공감한다고 해봤는데 해결하는 그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저나 좀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여러분한테 좋은 본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재밌네. 재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고민 약간 같이 얘기하는 뭔가 제가 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이랬었는데 이루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또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안녕.